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볼까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쭉쭉. 아, 시원하다. 한 번 더 쭉쭉쭉. 아, 시원하다.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솝 이야기 2편을 연속으로 들려드립니다.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형아도 꿀잠, 꿀꿀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꽤 많은 당나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시장에 나가 팔려고 자루에 소금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얹었어요. 아유, 무거워. 무거운 소금자루를 등에 실은 당나귀는 힘이 들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등이 아프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당나귀는 이렇게 매일 소금자루를 나르느라 지쳐 있었어요. 얼마쯤 가니 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에 도착했어요.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붕덩! 당나귀는 소금자루와 함께 개울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물속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등에 지고 있던 소금자루가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어요. 아하, 짐이 물에 젖으면 가벼워지는구나. 소금이 모두 물에 녹아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다음 날부터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물에 빠졌어요. 그때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어요. 히히히, 이렇게 좋은 방법을 두고 내가 그동안 왜 무겁게 다녔을까? 아싸, 신난다. 히히히. 소금 장수는 잔뜩 화가 났어요. 에이, 이런 못된 당나귀 같으니라고. 내가 요 녀석을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소금 장수는 다음 날 당나귀 등에 집채만한 커다란 자루를 실었어요. 당나귀는 뭐야, 왜 이렇게 큰 자루를 가져오는 거야? 하며 놀랐지만 자루는 하나도 무겁지가 않았어요. 어제 지고 가던 소금자루에 비하면 솜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바로 소금을 잔뜩 넣은 솜자루였거든요. 당나귀는 그것도 모르고 개울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물에 붕덩 빠졌어요. 붕덩! 당나귀는 개울에서 일어나면서 생각했어요. 이젠 짐이 가벼워졌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당나귀는 꼼짝할 수도 없었어요. 솜이 물에 젖어 무거워졌기 때문이에요. 비틀거리며 일어난 당나귀에게 소금 장수는 고삐를 끌며 재촉했어요. 어서 가자. 갈 길이 멀다. 어서 와. 당나귀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이고, 꾀를 부리다가 이게 무슨 꼴이람. 아유, 무거워. 당나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어요. 끙끙거리며 힘겹게 시장에 가야 했대요. 아버지와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넓은 포도밭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지요. 농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4아들은 아버지처럼 부지런하지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 혼자 다 먹는 욕심쟁이였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게을러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은 너무 잠이 많아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기 일쑤였고, 넷째 아들은 술을 좋아해서 늘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게으르고 욕심 많은 4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는 늘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농부는 4아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아비는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포도밭에 묻어두었단다. 나중에 그것을 찾거든 네 형제가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농부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 아들들은 포도밭을 파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열심히 파도 보물은커녕 작은 반지 하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겨두신 유산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누가 우리 몰래 파간 건 아닐까? 더 깊이 묻어두셨을지도 몰라. 4아들은 더 열심히 포도밭을 샅샅이 뒤지고 파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보물도 찾지 못했어요. 술에 취한 넷째가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우릴 속이신 건 아닐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겠어. 아들들은 보물을 포기하고 그냥 포도 농사만 열심히 지었어요. 정성껏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포도를 키웠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자 포도밭에는 커다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들들이 부지런히 땅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더 잘 되었던 거예요. 네 아들은 포도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고 포도주도 만들어 팔았어요. 맛이 좋은 포도와 포도주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형제들은 큰 돈을 벌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셨던 거야. 형 말이 맞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유물은 성실히 일해서 값진 결과를 얻으라는 것이었어. 맞아. 맞아. 네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큰 지혜를 배웠답니다. 벽시 한 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영감님이 살았어요. 아들 셋을 모두 장가 보내니 며느리도 셋이 되었지요. 이 영감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영감님은 가장 지혜로운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맡기기로 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게으르고 몸과 생각이 굼떴어요. 둘째 며느리는 성급하고 실수가 많았지요. 셋째 며느리는 나이도 어리고 이제 시집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영감님은 세 며느리 중에 누구에게 곡간 열쇠를 주어야 할지 정하지 못했어요. 영감님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세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벽시를 한 톨씩 주며 말했어요. 귀한 것이니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첫째 며느리는 웬 벽실에 이게 어디 쓸 데가 있다고? 하며 휙 던져버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이게 뭐야? 에깨깨, 쬐끄만 벽시잖아. 하며 한 입에 툭 털어 넣고 와드득 씹어 먹었어요.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왜 벽시를 한 톨 주셨을까? 아버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가지고 무얼 할까 궁리를 했지만 딱히 벽시 한 톨로 할 수 있는 일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마당에서 곡식을 주워 먹고 있는 참새들을 보았어요. 셋째 며느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셋째 며느리는 나뭇가지를 주워다 실로 묶었지요. 이 나뭇가지를 세워 소쿠리에 받쳐놓고 그 안에 벽시 하나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조금 있으니 참새 한 마리가 벽실을 쪼아 먹으려고 소쿠리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그때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소쿠리 안에 참새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고 있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이렇게 잡은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장에 가서 병아리로 바꾸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병아리를 정성껏 길렀어요. 병아리는 점점 자라서 토실토실한 암탉이 되었어요. 암탉은 알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다시 암탉이 되었지요. 다 자란 암탉을 몇 마리 장에 내다 팔아 새끼 돼지를 사왔어요.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도 정성껏 키웠어요. 이듬해 새끼 돼지는 다 큰 암돼지가 되었고 암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셋째 며느리네 집에서는 돼지가 5마리로 늘어났어요. 셋째 며느리는 돼지들을 장에 내다 팔아 송아지를 사왔어요. 그리고 송아지도 정성껏 키웠지요. 송아지는 점점 자라 암소가 되었어요. 암소는 송아지를 낳고 송아지는 쑥쑥 자라 소가 되었지요. 셋째 며느리는 소를 판 돈으로 논과 밭을 사고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영감님은 세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준 벽실을 어떻게 했느냐?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그제서야 벽시 한 톨이 생각났어요. 첫째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버렸습니다, 아버님. 둘째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그냥 맛이 어떤가 궁금해서 그때 그냥 먹어버렸어요. 셋째 며느리는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그 벽시 한 톨로 살림을 조금 불렸습니다, 아버님. 셋째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자기가 산 논과 밭으로 모시고 갔어요. 영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셋째 며느리는 시아버지께 소와 돼지도 보여드리며 그동안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영감님은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가야, 네가 참 기특하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하였느냐. 고맙구나. 셋째 며느리는 겸손히 작은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부잣집 영감님은 셋째 며느리에게 곶간 열쇠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곶간의 열쇠니라.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살림을 네가 잘 관리하거라. 허허허허. 셋째 며느리의 알뜰하고 부지런한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셋째 며느리는 작은 벽시 한 톨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작은 참새가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고, 그 소를 팔아 부자가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작은 물건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껴 쓰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키즈스콜레의 마마파파 세계 명작으로 들어볼게요. 시작합니다. 출발! 커다란 순무. 아주 조그만 농장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귀여운 손녀가 오손도손 살았어요. 개, 고양이, 쥐도 아옹다옹 살았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씨앗 하나를 주었어요. 아니, 이건 순무씨 아냐? 밭에 심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보슬보슬 땅을 고르고 조심스레 순무씨 하나를 심었지요. 무럭무럭 자라라, 잘 자라라. 며칠 뒤 순무 싹이 땅 위로 삐죽 돋아나더니 나날이 쑥쑥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시든 잎을 떼어내며 순무를 정성껏 돌보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땅속 순무도 쭉쭉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밤톨만 하던 게 감자만해지고 호박만해지더니 송아지만해졌어요. 오늘은 순무를 뽑기에 딱 좋은 날이로군. 할아버지가 억세게 자란 순무의 이파리를 꽉 잡았어요. 영자!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영자! 순무는 여전히 꿈쩍도 안 했어요. 이를 어쩐담? 할아버지는 성큼성큼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불렀지요. 할멈,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주구려. 그럽시다. 할아버지가 순무를 당기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당겼어요. 영자, 영자.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누? 할머니는 헐레벌떡 마당으로 달려가 손녀를 불렀어요. 얘야, 얘야,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주렴. 네, 지금 가요. 할아버지가 순무를 당기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당기고 손녀가 할머니를 당겼어요. 영자, 영자. 그래도 순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를 어쩌나? 손녀는 후다닥 난로가로 달려가 개를 불렀어요. 멍멍아, 멍멍아,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줘. 멍멍.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차례차례 당기고 개가 손녀를 당겼어요. 영자, 영자, 영자. 역시나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를 어쩌지? 멍멍. 개는 쪼르르 부엌으로 달려가 고양이를 불렀어요. 야옹아, 야옹아,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줘. 왜? 냐우.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차례차례 당기고 개가 손녀를 당기고 고양이가 개를 당겼어요. 영자, 영자, 끙자. 아직도 순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이를 어쩌지? 냐우. 고양이는 폴짝폴짝 헛간으로 달려가 쥐를 불렀어요. 찍찍아, 찍찍아, 순무 뽑는 것 좀 도와줘. 냐우. 찍찍.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가 차례차례 당기고 개가 손녀를 당기고 고양이가 개를 당기고 쥐가 고양이를 당겼어요. 영자, 영자, 끙자, 끙. 순무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모두에게 외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쥐도, 고양이도, 개도, 손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당기고, 당기고, 또 당기고. 영자, 끙자, 얍. 쑥! 커다란, 아주 커다란 순무가 뽑혔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커다란 순무를 뚝뚝 자르고 할머니는 보글보글 요리를 하고 손녀는 달그락달그락 상을 차렸어요. 개, 고양이, 쥐도 사이좋게 도왔지요. 그리고 모두 함께 냠냠, 쩝쩝, 꿀꺽. 커다란 순무는 맛도 정말 좋았답니다.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궂고 욕심 많은 원님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못된 원님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원님이 부자 몇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였어요. 부자들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을 맛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 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차린 음식들을 실컷 먹고 마셨으니 내일까지 쌀을 10가마씩 바쳐라. 10가만이라고요? 부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쌀 10가마씩 바쳐야 했지요. 원님은 비단 옷감부터 대추, 곶감, 병풍까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좋은 물건들은 모조리 다 바치게 했어요. 흰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어느 겨울날, 원님은 목수를 불렀어요. 내일까지 산딸기를 한 바구니 가져오너라. 산딸기라고쇼? 만약 내일 아침까지 구해오지 못하면 내 재산을 몽땅 바쳐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목수는 기가 막혀서 원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딸이 이 한겨울에 어디서 산딸기를 구해온단 말입니까? 허허, 시끄럽다. 잔말 말고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아니면 내 재산을 몽땅 내놓거라. 허흠. 목수는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거 참 큰일이구나. 이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이야. 목수는 집에 돌아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고 있던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넌 몰라도 된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한참 고민하던 목수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버지,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네가 무슨 수로 산딸기를 구한단 말이냐? 아버지, 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혼자서 원님을 찾아갔어요. 날이 아버지가 몸져 누워 있습니다. 약 한 첩만 주십시오. 뭐야? 아니, 이 고얀 놈, 가져오라는 산딸기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온 게냐? 원님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아버지가 어제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그만
독사한테 물렸지 뭡니까? 네 이놈! 이 추운 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네, 원님. 그렇다면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님은 아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돌아가자 원님은 생각할수록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깟 어린 녀석이 나를 골탕 먹이다니. 어디 두고 보자. 며칠 뒤 원님은 다시 목수를 불렀어요. 내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좀 나가야겠으니 내일까지 돌로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여기로 가지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네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할 것이야. 예? 돌로 배를 만들라고쇼? 목수는 기가 막혀 뒤로 벌렁 나자빠졌어요. 목수는 집에 돌아와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세요? 글쎄, 원님이 돌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니 이를 어쩌냐.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깔깔 웃으며 큰 소리를 쳤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어요. 날이 제 아버지가 돌로 배를 한 척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배는 없이 너만 왔느냐? 배가 워낙 무거워서 말이지요. 돌로 만든 배는 모래로 꼰 새끼줄로 끌어야 끌어진답니다. 나리께서 모래로 새끼줄을 꼬아주시면 당장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네 이놈! 모래로 어떻게 새끼줄을 꼰단 말이냐? 날이 그러면 어떻게 돌로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원님은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씨 고약한 원님의 소문은 임금님이 계신 한양에까지 퍼졌어요. 결국 못된 원님은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못된 원님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요즘 많이 힘들지요? 맞아요. 답답하고 심심해요. 그래도 착하게 잘 지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 어른들이 열심히 백신을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무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모랑 같이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화이팅! 이제 곧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은 식사도 더 잘 드시고 기운 내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편안하게 단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